자, 42쪽부터는 이제 논지 전개 방식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푸는 방법은 같아요. 어떤 방법? 그러니까 내용이 일치로 풀어요. 모든 건 다. 자, 우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이러면 조금 시간들을 가지면서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근거를 대세요. 자, 단락을 끊어주세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자,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자, 단락에 번호를 붙이세요. 응? 단락에 번호를 붙이시고 아니 일단 내용 읽지 마. 내용 읽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자, 선지를 먼저 보세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키워드. 자, 우선 자, 두 개념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두 개념의 장단점 비교 밑줄. 지금 이 내용이 좀 중심 화제가 그 위에 지금 1단락을 보니까 1단락에서는 뭐였어요?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10월 동맹, 동해의 10월 무천. 지금 제천 행사를 말하고 있고 2단락에서는 신라 때부터 고려 때까지, 또 3단락에서는 조선. 다시 말해 이것은 좀 축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응? 그래서 지금 1, 2, 3단락을 보게 되면은 자, 시대별로 어떻게 이 축제 성격이 변해왔는가를 쭉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1번이 답이 되려면은 두 개의 개념이란 말이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그지? 두 개의 개념. 그리고 뭔가 장점, 단점 뭐 이런 말이 나와야 할 것 같아. 그래서 2단락에 보면은 신라의 8관회를 거쳐 또 뭐 거기에 보면 연등이란 말이 나와 있고. 근데 문제는 그 2단락에서 8관회하고 연등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은 제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야? 장단점은 없지 지금. 자, 장단점에 대한 제시는 없다. 1번 지워. 다음 2번. 시대별로 비판을 제시하며 대안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축제의 성격을 시대별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지? 거기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또 대안은 없습니다. 자, 비판 대안 지워. 다음.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개념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각 그 축제에 대한 각 시대별로 다양한 사례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개념의 정당화가 어디가 있어? 이거 설명문이야, 그냥 설명문. 그래서 비문학에 나올 수 있는 문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설명문 아니면 논설문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설명문은 정보 전달이고 논설문은 자기 주장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건 설명문이야. 사례는 있지만은 정당성 없습니다. 자, 키워드만 잡으면 돼요. 시대별로 중심 화제의 성격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축제의 성격 변화의 모습을 자, 1단락에서는 고대,
2단락에서는 신라에서의 고려, 3단락에서는 조선,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해서 특징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에 2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진술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기역과 니은. 자, 사실 이런 것은 이제 추론 문제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논지 전개 방식이다. 내가 바로, 왜냐면, 지금 밑에 선지를 보니까 예시, 개념, 공통점, 인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지가. 자, 그러면 2번의 모습도, 자, 뭐 어떤 글이든 간에 나오면은, 계속 이 연습부터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연습부터. 자, 끊어. 자, 그 다음에 1, 2 붙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기역이 뭐 있었어요? 예술인가요? 기역이 예술. 자, 그 다음에 니은이 과학. 자, 이렇게 놓고, 자, 기역에 대한, 기역, 예술에 대한, 적절하지 않는 거죠. 예술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다. 자, 근거 대봐요. 그러니까 근거 했을 때, 근거, 예술에 대한 예시. 그럼 근거 2단락. 그럼 그 예술에 대한 예시했을 때, 뭔가 구체적인 작품이 나올 거 아니야? 예술이니까. 그럼 2단락에 뭐가 나와 있어, 거기에? 그 다빈치에 모나리자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자, 다시 봐. 근거를 댔을 때, 어느 것을, 다시 한번 해봐요. 그럼 예술에 대한 예시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1단락을 읽을래? 2단락을 읽을래? 이 근거부터 들어가는 얘기잖아,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이런 근거가 2단락. 그러면 2단락에 어떤 부분이냐, 이제 그걸 미시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지? 자, 모나리자. 좋아요. 다음. 기억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있다. 자, 예술의 개념이 나온대요. 예술의 개념. 아니, 맨 처음에 있네요.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이다. 있잖아, 거기. 됐지? 그러면 자, 2번의 모습은, 네. 1단락. 하고, 자, 개념이 키워드였습니다. 개념. 다음.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을 서술하고 있다. 그럼 공통점 그랬을 때, 1단락이야, 2단락이야? 빨리 이 근거부터 빨리 대봐. 자, 1단락 근거. 자, 그리고 어느 부분인가 불러, 이제. 자, 그게 예술이 과학과 마찬가지로, 하면 공통점 아니야? 마찬가지로 일종의 설명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뭐 나머지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이 내용이 있으면은 그것만 합시다. 근데 사를 보면은 기역과 니은을 인과적으로 지금 공통점, 차이점 설명하고 있는데 공통점, 그러니까 비교와 대조는 있어요. 공통 차이점이 있지만은 여기서 인과는 없습니다. 됐죠? 자, 답은 4번. 자, 이런 문제 두려워하지 마.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도, 자, 3번은 이제 이 단락이 하나야, 하나. 이제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어느 부분이 몇 번째 줄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이해돼요? 이해돼요? 대답이 없어. 그러면 자, 잠깐 봐. 3번은
이 단락이 하나잖아. 하나면 마침표 있는데 끊어봐 한번. 옆에 하선 거 마침표 있는데 끊어. 그럼 첫 번째 상태를 말한다. 끊어봐. 다음 심각한 국가이다. 끊어. 다음에 문제를 일으킨다. 끊어. 딱 3개네 3개 이거.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몇 번째 문장하고 대봐. 그럼 딱 3개니까 이거는. 자, 첫 번째 빛 공해의 정의 밑줄. 그럼 빛 공해의 정의 있으니까 빛 공해란 뭐뭐란 뭐뭐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뭐뭐란 뭐뭐시다. 자, 근거 첫 문장. 첫 문장. 자, 빛 공해란 인간 조명의 과도한 빛이나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여기서부터 해서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됐습니까? 네. 첫 문장이 빛 공해의 정의입니다. 다음 두 번째. 빛 공해의 주요 원인인 인공 조명 누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아니야, 야. 그 3번째 문장에서 그 빛 공해의 어떤 악영향일까요? 악영향에 대한 사례는 있는데 인공 조명 누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없죠? 자, 답은 2번. 다음 자료를 인용 밑줄. 그럼 자료의 인용 그러니까 뭐가 나오니 그게? 사이언스 어드밴스 있어요? 있네요 벌써. 자, 2번째 문장이겠네 그러면. 그리고 공해가 심각한 국고로 우리나라를 제시하고 있다. 자, 근거 2번째 문장. 끊어 보입니까 지금? 다음 사례를 들어 빛 공해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3번째 문장. 그래서 짧을 때는 아까처럼 단락이 여러 개일 때는 단락을 끊어버리고 단락이 하나일 때는 뭐야? 차라리 짧게 문장을 끊어버려 현재. 됐지? 무조건 나는 짧게 보라고 했잖아. 끊어보면 보여요 이게.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자, 4번. 자, 4번은 이제 단락이 2개 보이죠? 자, 끊어주세요. 단락 끊어주세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내가 좀 물어볼 겁니다. 자, 1, 2 해놓고요. 자, 아래쪽에 선지에서 자, 키워드를 잡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리고 근거 불러요. 자, 첫 번째 대상 관찰 밑줄, 느낌 묘사 밑줄. 대상 관찰, 느낌 묘사. 무슨 대상 관찰이든 느낌 묘사든 뭐가 있어 이거. 그치? 자, 없어. 1번 지워. 맞는 겁니다. 맞는 거. 다음 2번 대상의 작동 원리 밑줄. 그렇죠. 자, 그 1단락을 보시게 되면은 양전자 방출을 이용한 단층 촬영 기법을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의 작동 원리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2단락에서는 뭐겠어요? 거기에 대한 사례죠? 그래서 1단락이 작동 원리, 2단락이 거기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네, 답은 2번. 자, 대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그렸는데, 자, 어때요?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비교가 되려면은 뭔가 비교되는 두 대상이라고 할 거 아니야. 없지? 예. 작동 원리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대상이 발전해 온 과정을 통시적으로. 그러면 통시적이란 것은 뭔가 시대 흐름이 나와 할 거 아니야. 시대가 언제는 뭐 했고 언제는 뭐 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시대 흐름도 없습니다. 자, 5번까지 한번 풀어버릴게요. 5번까지. 자, 5번도 끊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근거를 댑니다. 자, 이건 뭐 번호가 붙어 있으니까 쉽네요. 그죠? 자, 가고 나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선지 봅니다. 가는 제압. 자, 그러면 가에서 제압이란 말을 밑줄 쫑을 치되 쫑담해. 그래서 가의 맨 첫 줄에 한국 아이스하키가 북한을 제압. 자, 제압 동그라미 치시고. 자, 입에서 나에서는요. 남북 대결 아이스하키 남북 대결에서 한국이 예상을 뒤엎고 6대5로 승리 그랬거든요, 지금. 그지? 자, 승리의 동그라미. 그래서 가의 제압과 나의 승리라는 말은 것을 보아서 나는 승리라는 말은 가의 제압이란 말보다는 경기 결과를 객관적 태도 밑줄 맞습니까? 그럼 몰라도 이 선지만 갖고도 되겠다, 야. 제압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입장 아니야, 그지? 승리라는 것은 좀 더 객관적이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네, 다음 가에서는 자 필승의 정신력으로 똘똘 뭉쳐. 자, 밑줄 해볼까요? 자, 그래서 그 가의 밑에 세 번째 줄. 자, 당초 열세가 예상됐던 한국팀은 이날 필승의 정신력으로 똘똘 뭉쳐 그랬고요. 나에서는 초반 수비 치중에 기습 공격 작전이 적중하면서 그랬거든요, 지금. 자, 이런 것으로 보아서 가는 똘똘 뭉쳐 그랬으니까 나보다는 선수의 의욕을 강조했다. 너무 쉽다, 그지? 자, 맞는 얘기. 다음 3번. 가에서는 당초 열세가 예상됐던 그랬고요. 나는 예상을 뒤엎고라는 말로 보아서 가나 모두 경기 전에 한국팀의 실력이 북한팀의 실력보다 낮게 평가됐음을 표현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지, 그지? 자, 4번. 가는 3위에 입상했다 그랬고요. 나는 동메달을 획득했다는 말로 보아서 가와 나 모두 아쉬운 결과. 아니, 지금 예상 그러니까 이것은 가에서는 당초 열세가 예상됐다 그랬고 나에서는 한국 예상을 뒤엎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한 말 그대로 아쉬운 경기 결과란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거 최선의 결과지, 지금 이게.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논지 전개 방식도 제가 뒤에다가 여러분들 많은 문제를 갖다 놨으니까 자, 계속 앞으로 3주 동안 나머지 문제들을 나하고 풀어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1쪽으로 가시면 이제 글의 단락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51쪽으로. 자, 이 글의 단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단락 쓰기 원리, 그 다음에 단락의 관계, 이렇게 둘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단락이라는 것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봐야 되겠지. 이 단락이라는 것은 하나의 완결된 사고를 단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의 단락은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지금부터 말 바꾸기. 자, 일반적 진술을 추상적 진술. 자, 여기 나오는 구체적 진술을 특수 진술. 자, 더 쉬운 말로. 자, 일반적 진술을 뭐 시험 문제에서는 소주제문 뒷받침 문장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말이. 응? 자, 이 구체적 진술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락쓰기 원리를 최고의 용어로서 내가 정리해 줄 거야. 최고 용어로서.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자, 단락쓰기 원리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통일성의 원리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앞쪽에서 계율을 봤을 때도 통일성의 원리를 고려하 이렇게 나왔었어요. 문제가 다.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뒷받침 문장들은 앞쪽에 소주제문의 내용에 통일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통일성을 고려하여 하고 나왔을 때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통일성을 고려하고 나온다면 통일성이란 말이 나올 때는 그래서 어긋난 내용을 삭제하라는 얘기예요. 삭제하라. 그게 통일성의 원리야. 자, 두 번째. 자, 완결성의 원리입니다, 이제. 완결성의 원리. 그러면은 앞에 소주제문에서 제시했던 조건에 뒤에 뒷받침 문장이 충족이 돼야만 단락이 완결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완결성의 원리를 고려한다는 것은 뭐겠어? 반대로. 그렇지. 내용이 부족하니까 완결이 안 된 거야. 됐지? 그럼 완결성의 원리하고 나왔을 때는 집어넣으란 얘기야. 내용을 더 첨가를 하라고. 이해했어, 그 말?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일관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 일관성의 원리는 내용은 다 있어요, 이제. 내용은 다 있어요. 자, 그런데 내용이 일관되지 못해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접속어가 잘못됐다든지, 또 됐죠? 그래서 네, 서로 내용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장을 어디 앞으로 가라, 어디 뒤로 가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지? 이것은 일관성 원리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바로 통일성의 원리가 주가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볼까요? 그러다가 자, 단락쓰기 원리 해가지고 자, 세 가지를 제시해 놨습니다. 다시 한번 밑줄. 첫 번째, 통일성의 원리. 통일성의 원리. 자, 한 단락의 모든 화제는 한 주제에 수렴돼야 한다. 즉, 한 단락의 소주제문은 하나여야 하며 그 뒷받침 문장들이 이를 향해 통일돼야 하는데 통일성의 원리에 어긋났다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요? 내용을 빼라고. 자, 빼라고. 자, 이에 비해서 완결성의 원리는 한 단락의 내용은 원칙지로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이 모여 완전해진다. 즉, 하나의 단락은 일반적 진술과 예증, 인용, 상세와 이유 제시 등의 구체적 진술로서 완결돼야 되는데
완결성의 원리에 어긋났다. 그때는 뭐라고요? 네, 첨가한 얘기 아니 내용을 더 집어넣어라 얘기고. 자, 일관성의 원리는 한 단락의 여러 문장은 서로 자연스러우면서도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다. 따라서 접속어나 지시어를 적절히 사용해야 하고 문장의 배열 순서가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 이해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접속어라든지 또는 지시어의 사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지금? 보기가 통일성이잖아요. 아이 참. 자, 이거 잠깐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비문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지문 놓으면은 그냥 지문 처음부터 다 끊고 읽어가지고 밑에 선지 가지고 찾고 모든 걸 지금 뭐 기준이 없어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뭔가가 지금 문제를 풀어야 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다 보면 어떻게 돼? 무조건 그냥 글만 읽고 있어요. 그 시간은 시간대로 간다고 하잖아, 내가. 그러면 이 문제가 두 가지 잡아봐. 두 가지야. 여기 지문이 있잖아, 봐봐. 거기. 그럼 거기에 지금 기억에서부터 리을까지 이렇게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그럼 밑줄이 그어진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밑줄 그어진 거. 아이, 그걸 뒷받침 문장이라고 한다고. 아이 참. 밑줄이 그어진 게 뒷받침 문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해야 될 것은 뭐야? 소주제문을 골라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맨 앞쪽에 밑줄이 안 그어진 부분이 있을 거야. 찾아봐. 그래서 맨 앞에 기억 있지, 그제? 여기 주먹. 기억 앞에 끊어버려. 끊어. 그래서 이 문제가 내가 두 가지라고, 문제 유형이. 그럼 앞쪽에 지금 밑줄이 없잖아. 봐봐요. 그럼 앞쪽이 뭐예요? 그것이 소주제문이야. 자, 그럼 기억 앞에 끊어가지고 소주제문 만들어봐. 자, 사람들은 대개 수학 과목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 자, 이 문장의 소주제문은 뭐야?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 그러면 이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빼라고. 됐지? 그걸 통일성의 원리라고 한다고. 이 정도면 그냥 쉽게 살 수 있겠지, 그지? 자, 수학 선생님 때문이었고, 외국 수학여행 얘기해가지고 분위기를 수학 선생님이 해주니까 좋아했고, 근데 수학 선생 아들이 수학을 좋아하는 거하고 내가 수학 시간이 재밌는 거 뭔 관계가 있는 건데? 이해됐어? 그게 통일성의 원리 문제야. 자, 3번 지워. 자, 2번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2번에 소주제문이 뭐예요? 위에 나와 있네요. 자, 밑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소주제문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문제 해결. 자, 여기에 그 내용에 포함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거. 그러면 1, 2, 3, 4번이 뭐가 되는 거야? 뒷받침 문장이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됐니? 그럼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거 지워버리란 말이야. 국내 최대의 게임 업체의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청소년들에게 성인 광고 문자가 대량 발송된 사건을 예로 제시한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 현황과 문제 해결인데 개인 정보 유출하고 뭔 관계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해됐니? 자, 1번 치고 그럼. 1번 답이네요, 그럼 1번 답. 자, 그럼 2번은 근거 한번 해봐, 이제.
인터넷에 중독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다고 하는 현황을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 맞지? 다음 3번의 보기는 자,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한다. 그치? 문제점은 제기 있네요. 4번은 뭐야 그럼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가 현황과 문제 해결이었으니까 지금 2번, 3번은 현황에 대한 얘기고 4번은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하나 더 해보자. 자, 3번은 통일성을 고려할 때 삭제하는 것. 이건 아예 나와 있네요, 말 자체가. 통일성이란 말이 나와 있고 삭제를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밑줄이 그어져 있죠. 자, 그러면 기억 앞쪽으로 끊으세요. 내가 이제 왜 문제가 내가 두 가지라고 그러냐면은 중간에 기억이 있는 게 아니라 첫 문장부터 기억이 되는 것이 있어 이제. 이해됐니? 그랬을 때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공통점을 추출해가지고 소주점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다행히 이 문제는 지금 뒤에가 나와 있잖아. 그럼 앞쪽이 뭐란 얘기야? 소주점이란 얘기야. 앞쪽이. 기억부터 리을까지는 뒷받침 문장이니까. 이해했어? 자, 그러면 3번에 다시 한번 해봐. 자, 거기에 기억 앞으로 끊어버리죠. 그리고 뭐가 소주제문에 뭔가 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기준이. 천재라는 말은, 천재란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천재 동그라미 일단. 자, 그리고 바로 있네, 소주제문이 거기. 자, 두 번째 문제. 천재는 예술의 창조자이며, 그러니까 일단 틀리더라도, 자, 이 천재하고 뭐가 관계가 돼야 돼? 예술의 창조자이며, 또 예술의 창조는 과학처럼 원리나 원칙에 법칙에 의거하지 않는다. 이해됐어요? 천재는 예술의 창조자이며 예술의 창조는 과학처럼 원리나 법칙에 의거하지 않는다. 자, 이게 소주제문이니까. 자, 과학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 사이에 분열을 가져왔다. 아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뭐였어? 천재와 예술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 천재와 예술의 관계. 과학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해됐지? 그럼 답은 1번. 다음 2번에서 이제 키워드만 잡아봐. 예술, 디귿, 예술가, 리을, 천재, 예술 창조 있습니까? 예. 그 말이 있는 것만 보란 말이야. 그 말이. 내용을 갖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글의 통일성의 원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통일성의 원리가 뒤에도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여러분한테 자, 하나만 내가 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문제 유형들 가급적이면은 글쎄요, 이따 야간 수업에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비문학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이걸 한번 다 제시를 해보려 합니다, 내가.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을 알게 되면은 계속 거기에 맞추면 돼요, 그냥. 그래서 오히려 문학보다도 비문학의 형태를 여러분이 법칙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 했어요, 비문학 수업 이제. 여러분이 그게 맞춰 풀면 될 거 아니야. 다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풀어왔구나. 그리고 우리가 비문학이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구나. 그럼 뒤에 안 푸는 문제들이 있을지, 그치? 그때는 내가 이제 조금 시간들을 가지면서, 자, 아까처럼 이제 대놓고, 자, 키워드 잡아, 불러, 몇 달러 근거, 맞아, 틀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치? 이런, 이제 어디를 얘기가 됐지, 이게 보일 거란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은요.
자, 이제 단락의 구조를 물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것이 단락의 어떤 위상이냐 이렇게 물을 텐데, 자, 논증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잠깐 보자. 우선 기역부터 볼까요? 동물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동물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 못지않는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게 주제문이야? 아니, 우리가 주제문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돼? 뭐 그러므로 따라서 뭐 접수가 있어야 할 거 아닌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단락의 구조를 한번 쭉 내가 정리해 볼게요. 1번이 지금 논증 구조라고 그랬으니까. 자, 기역의 형태는 지금 화제 제시 부분이야. 동물들의 행동도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인간 못지않게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믿죠? 그러니까 이것은 화제 제시, 다시 말해서 화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뭐예요? 전제야, 전제. 여기에 주제문은 뭐가 돼야 돼요? 맨 끝에 따라서 그 뒤에 봐봐요. 따라서 그 뒤에. 동물들이 내는 소리가 때때로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해서 그것을 대화나 토론이나 회의와 같은 언어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됐습니까? 네, 바로 이 부분이 네, 주제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형태를 집어넣어 볼까요? 즉 그랬어요. 자, 즉 동그라미. 그러면 즉 하는 것은 위에 기역에 대해서 어떻게 돼? 좀 더 개념을 풀어주고 있는 거잖아. 우리 말할 때 뭐다 해놓고 어떻게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기역의 전제에 대해서, 자, 니은은 뭐가 돼야 돼요? 이걸 상술이라고 그래. 상술. 좀 더 개념을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거야. 그걸 상술이라고 그래. 자, 다음에 자, 디귿. 그러나 그랬네. 그러나. 그러면은 이 화제 제시하고 그럼 기역과 리을이 한 묶음이겠지. 여기에 대해 상술이니까. 그러면 디귿은 그러나니까 여기에 대한 뭐가 돼야 돼? 반론이잖아 이제. 그래 안 그려? 그 접속만 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나 자, 그 다음에 리을만 보면 되겠지 이제.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리을 동물들이 사용하는 소리는 단지 배고픔이나 고통 같은 생물학적인 조건에 대한 반응이거나 그러면 오히려 기역에 대한 상술이 니은이라면 디귿에 대한 상술이 뭐가 돼? 리을이지? 그치?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새로운 반론을 했잖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상술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자, 해봅시다. 기역은 논증의 결론으로 주제문이다. 지워. 1번 지워. 기역은 내가 뭐라고 써요?
화제제시 전제야. 전제. 다음. 니은은 기역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한 것이다. 아니지. 니은은 뭐라고 써? 즉 그랬으니까. 기역에 대한 상술 부분이지. 자, 얘도 지워. 다음. 디귿은 기역 니은을 부정하고 새로운 논점을 그러니까 그러나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왜 기역과 니은을 한 묶음을 해야 되는지 이해됐어? 그러면 3번. 미음은 디귿 니을에 대한 근거가 아니고 뭐예요? 오히려 디귿 니을이 미음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지. 미음이 주제문이니까. 자, 다음에 2번도. 2번도. 근데 2번은요. 그 밑에 논리 구조 그랬는데 그 선지를 잠깐 볼래요? 원인 결과, 보편 특수, 일반 사례, 주장 근거. 여기 잠깐 봐요. 이거 보라고. 지금 2번, 3번, 4번이 다 같은 말이라고. 그 말 이해했어요? 2번, 3번, 4번이 다 같은 말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다시 한번 집어넣어봐. 여기가 일반이고, 여기가 구체적 사례 아니야. 응? 얘가 보편이고, 얘가 특수 아니야. 이해 됩니까? 또, 얘가 주장이고, 얘 근거 아니야. 그래서 얼핏 위에 내용을 모르더라도 밑에 선지만 가지고도 답이 나왔어. 이해됐니?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같은 말이라고. 1번의 원인 결과는 아닙니다. 원인 결과는 아니에요. 자, 한 문제 더 볼까요? 자, 마무리입니다. 네. 자, 3번입니다. 논리적 구조를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 1번의 원인 결과하고 3번의 전체 부분 얘는 지우세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편 특수하고 일반 사례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자 뭐에 대한 얘기인가 봐요.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국민의 정체성은 동그라미 근대적 산물이다. 그러면 지금 소주제문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국민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 앞에 아니면 뒤에 있는 거야. 항상. 자, 그래서 국민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수하고 사례 동그라미. 사례가 뭐예요, 여러분들? 사례가 예시잖아, 예시. 그럼 국민적 정체성의 근대적 산물이다라고 하는 이 전제에 대해서 소주제문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예시가 있어 없어? 없잖아. 예시는 없잖아. 그 아래쪽의 내용들은 전부 다 뭐야? 그것은 국민의 그것이 바로 국민 정체성의 내용이니까 그것들 간의 경쟁과 전쟁으로 점철되는 국제 정치 체제의 발전 과정에 생겨난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것뿐이란 말이야. 이해됐니? 그래서 기본 구조는 얘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4번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 앞쪽이 일반적 진술은 맞아요. 그죠? 그러나 그 구체적 진술의 방법 중에서 이 구체적 진술이 뭐라고 써 내가? 특수 진술이라고. 근데 이 진술의 방법들이 나올 텐데 여기서는 지금 그에 대한 상세화의 모습이야. 근데 물론 이 사례, 다시 말해 예시도 구체적 진술의 방법은 맞아. 됐지? 그러나 문제는 뭐였어 지금? 거기에 대한 예시가 없다는 게 문제지.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2번과 4번의 모습이
개념은 비슷해요. 하지만은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의 방법이 여기서는 상술이지 여기는 예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답이 네, 2번이 되셔야 합니다. 오케이? 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단락의 구조까지 네, 3번까지 네, 풀어봤습니다. 자, 어때요? 오늘 유형은 다 풀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짧게 해가지고 유형별로 나가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페이지 전체 문제를 다 풀어버리면 이게 지겨워서 못해요, 이거.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고, 얼굴들이 지금 누렇게 떴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잖아. 해야지.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네, 문제를 다 풀 테니까 내가 미리 공부를 좀 집에서 해오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강의 일단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야간 수업에 대한 앞에다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야간반에 강의를 듣는 친구들 또 강의 못 오면 또 유튜브로 실시간 또 강의를 듣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야간반에서는 아마 유튜브 실시간 강의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모든 친구를 위해 가지고 복습을 위해서 지금 녹화까지 같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남아 있으면은 좀 쉬었다가 야간반도 같이 듣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야간반에서 다시 봅시다. 네, 수고했습니다.